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신림동에 있는 다가구를 좀 보러 왔는데 제가 좀 고민이 많아요. 요즘 서울에 있는 다가구가 좋은 다가구가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하나 나올 때마다 지금 한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입찰을 좀 하고 있어요. 지난주 목요일도 봉천동에 다가구 하나 나왔는데 28명이 나오다 보니까 한 번 유찰된 물건이거든요. 근데 감정가를 높여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가구 촬영을 제가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더낙찰TV 회원님들도 다가구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경쟁자가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괜히 우리 회원님이 적절한 입찰가보다 높여서 쓰실까 봐 그게 걱정이고, 그렇다고 저희가 물건 소개는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소개해 주실 물건은 어떤 거세요? 네, 제가 굉장히 좀 고민을 하다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다중주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서울에 괜찮은 다가구 한 5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물건은 아직까지 입찰하신다라는 회원님이 없어서 나와봤습니다. 우리 회원님이 입찰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웬만해선 촬영을 안 하려고 해요. 또 경쟁자가 많아질 수 있으니까 우리 회원님들 잘 돼야 되잖아요. 한번 물건 보러 가시죠. 여기가 되게 평지네요. 맞아, 그게 장점이에요. 신림동도 행정구역이 굉장히 넓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신대방역에서 가까웠죠.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얼마 안 걸렸죠. 네. 네이버 지도상으로는 한 10분 정도 나오는데 걸어가 보면 알겠지만 한 7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동하기에는 굉장히 좀 편한 곳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물건에 도착하면 제가 물건을 보면서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건지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보시면 비슷한 양식의 다가구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거든요. 오늘 물건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보시는 시에로라고 붙여져 있죠. 저 다가구가 오늘 물건이고요. 우리 간단하게 경매 정보지 보고 물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물건은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토지 55평, 건물 면적 93평의 다중주택입니다. 감정가는 17억 1,199만 원대에 나왔고요. 현재는 한 번 유찰돼서 13억 6,959만 원대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가구 치고 13억이면 저렴하게 나왔네요.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아직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보면 여기저기 물건 소개하는데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여러 번 유찰된 영상을 소개하면서 감정가 대비 몇 프로나 떨어졌다, 아니면 반값이다, 지금이 저렴하다, 지금이 기회다 라는 영상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감정가하고 시세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감정 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서가 감정을 하고 한 6개월, 7개월 지나야 우리가 경매 입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 시세하고 지금 시세 어때요? 확연하게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요, 이 감정평가사가 누구예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인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정가는 시세랑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객관적인 지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죠? 내가 직접 시세 조사를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권리 분석도 마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리사항을 보시면 2017년 2월 20일에 설정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로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현재 임차인이 14명 계신데 계약력이 없어요.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도 이슈는 없습니다. 안심하고 입찰하셔도 되는 물건이죠. 마저 물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대방역에서 지금 걸어오니까 실제로 한 7분 정도면 지금 걸어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도로 자체도 굉장히 넓거든요. 조금 더 나와 보시면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고요. 이게 무슨 도로예요? 4차선 도로거든요. 4차선 도로. 이 4차선 도로에서 조금만 돌아오면 좁은 골목도 아니고 굉장히 넓은 골목에서 바로 오늘 물건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물건의 장점이 뭘 것 같아요?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다는 게 장점 같습니다. 네, 그게 뭐 장점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신대방역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큰 길을 따라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여성분들도 안심하고 이런 다중주택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수요가 더 다양하게 많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초등학교가 가까운데 다가구들은 원룸들이 많잖아요. 네. 가족 세대가 살기에는 좀 좁지 않나요? 만약에 원룸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런데 오늘 물건도 한번 살펴봐야겠지만, 만약에 위에 주인 세대가 있다. 주인 세대는 보통 투룸 아니면 또 쓰리룸이잖아요. 그럼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럼 초등학교가 근처에 있다?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내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또 룸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한번 좀 살펴봐야겠죠.
근데 보면 스타일이 완전 똑같아요. 그렇죠? 시공한 사람이 똑같던가 아니면 주인이 똑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전형적인 자루형 토지죠. 자루형 토지면 단점 아닌가요? 단점일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다가구 원래의 목적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또 단점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죠? 자, 만약에 이게 다가구가 아니라 다세대 주택이어서 한 호실 한 호실 분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앞에 있는 거는 먼저 나갈 거고 뒤에 있는 거는 늦게 분양이 될 거고 더 저렴하게 분양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다라고 해서 앞에 있는 거보다 월세를 뭐 5만 원, 10만 원 덜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똑같이 받아요. 임차인도 똑같이 맞춰줘요. 그런데 이 자루형 토지가 토지값이 앞에 있는 것보다 어떨까요? 조금 더 저렴하겠죠. 바꿔 얘기해 보면 들어가는 비용은 적게 들어가는데 월세는 똑같이 받는다? 수익률이 좋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단점으로 볼 수도 있는데 수익률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또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매도할 때도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물건 자루형 토지의 다중주택이기 때문에 주차 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딱 3대짜리 나옵니다. 3대짜리. 그래서 다중주택을 보신다라고 하면 반드시 역세권에 있는 거 보셔야 됩니다. 오늘 물건처럼 10분 이내에 걸어올 수 있는 위치여야 돼요. 만약에 다중주택인데 10분 이상 걸린다라고 하면 그런 건물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수요 맞추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들어가서 좀 보시죠. 오늘 물건이 2017년도에 지어진 준신축급의 다중주택입니다. 눈에 보이게도 굉장히 좀 깔끔하죠.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햇빛이 안 들어오지 않나요? 맞아요. 볕이 좀 안 들어올 수도 있죠. 근데 요즘은 볕이 안 들어오는 데를 원룸 사시는 분들은 선호하더라고요. 이렇게 볕이 들어오잖아요. 이 방 엄청 뜨거워요. 그럼 저녁에 오면 에어컨을 풀로 가동을 해요. 이런 수요도 있고 또 이런 수요도 있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수요 맞추는 데는 걱정이 없을 것 같고 얘가 굉장히 또 좁긴 좁네요. 그렇죠? 이게 말로만 듣던 대리석뷰인가요? 대리석뷰네요. 앞에 뭐 아무것도 없어서. 그리고 오늘 물건이 지하 1층도 있고 1, 2, 3층 총 4개 층으로 이루어진 다중주택입니다. 근데 여기 지하가 있다는 게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건물 짓잖아요. 지하를 못 져요. 지하를 못 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가구 건물 짓기가 좀 쉽진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면적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4개, 5개 짓잖아요. 5개인데 방 하나당 40만 원씩만 받아도 한 달이면 200만 원이고 1년이면 2,400만 원인데 이걸 안 짓고 1층부터 3개 층만 올려야 되니까 안 그래도 건축비가 올랐는데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지금 다가구 짓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일대에 다가구 다중주택 짓기가 어려우니 이 정도의 컨디션의 다중주택이다라고 하면 이 일대에서는 굉장히 좀 새 건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매로 이런 준신축급이 나온다라고 하면 가져가야죠. 그렇죠? 우리 우편함도 한번 살펴보시죠. 몇 분은 나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매 당하고. 아이고. 이분들은 다 돌려받지 못하는 건가요? 아마 돌려받는 분도 있으실 거고 왜냐면 지금 권리를 보면 오늘 물건 근저당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한 3억 5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에 낙찰이 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 임차하신 분들이 적게는 8천에서 한 2억 2천까지도 지금 전세로 다 들어와 계시거든요. 대부분 어느 정도는 다 받아가실 것 같아요. 일부 못 받아가시는 분들이 뭐 한두 분 정도는 생길 것 같긴 합니다. 이게 근저당이 크진 않아가지고 주인이 그냥 3억 5천 그냥 갚으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왜 갚지 않았을까요? 요즘 물건이 이래서 경매에 좀 많이 나와요. 지금 전세로 다 세팅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나가잖아요. 다시는 전세로 세팅을 못 합니다. 전세 사기 이슈 때문에. 이제 월세 세팅을 해야 되는데 한 분 나갈 때마다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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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빼주다 보면 더 이상 내줄 돈이 없는 거죠. 현금이 많이 없는데 전세 세팅한 이 다가구를 자기 현금 조금만 가지고 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제 버티지를 못하니까 근저당이 적게 잡혀 있다라고 하더라도 포기하신 거죠. 건물주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좀 안타깝고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받아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물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우리 내부에 들어가 보면 전체적으로 타일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깨끗해요. 지금 청소를 그래도 4월까지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5월달, 6월달은 또 진행을 안 한 것 같아요. 청소 안 한 지는 한 2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손잡이나 이런 것도 이게 생각보다 좀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 썼어요. 처음에 건물은 괜찮게 지은 것 같아요. 반개당 정도 내려오면 뭐가 있어요? 지층이 있죠. 복도도 서울 다른 데보다는 그렇게 좁진 않아요. 문 연다라고 옆집 문이 닫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청소를 안 해놔서 그런지 좀 지저분하긴 하죠. 들어오면 101호, 102호, 103호, 104호 물건이 4개 있고, 이게 또 운영하시는 분들의 센스이거든요. 임차인이 어디 나가서 자기 주소 적을 때 비공사로 적는 거랑 1공사로 적는 거랑 느낌이 틀리잖아요. 저는 운영을 좀 하실 줄 아는 분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아마 보일러실이겠죠? 네, 보일러 4개가 들어와 있고 2017년형이니까 처음 이제 건물을 했을 때 보일러 틀어놓고 아직까지는 고장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 이거 몰랐는데 여긴 또 타일이 아니네요. 여긴 좀 저렴하게 좀 마감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거미줄이 굉장히 많아요. 청소를 안 했다라는 흔적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여기는 좀 나가셨나 봐요. 먼지도 좀 쌓여 있고. 근데 이제 지하가 걱정인 게 여름에 비 오거나 침수나거나 그게 걱정이잖아요. 그래도 여기는 이제 물막이판을 설치를 좀 해놨어요. 그쵸? 지하에 보통 이런 거를 다 해놓나요? 이게 한 2년 전에 여기도 한번 물난리가 한번 났었을 거예요. 이게 그냥 공짜로 설치를 해줘요. 그래서 웬만해선 지하에 이거 설치를 좀 해놓는 게 좋죠. 깨진 거나 이런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저번에 대전에 갔을 때 임차인분이 보증금 못 돌려받으니까 너무 화가 났겠죠. 근데 술 먹고 나서 막 타일 깨고 그랬었는데, 근데 여기는 정상입니다. 그리고 한층 더 올라오면 여기도 지하랑 동일합니다. 총 4개 호실로 되어 있어요. 저쪽 끝은 이제 보일러실이겠죠. 그래도 여기는 아직 한 분 나가신 것 같고 살고 계시네요. 이것도 비밀번호 누르는 걸로 좀 잘 되어 있어요. 보니까 문도 비닐 한 번 안 뜯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은 좀 새 거다. 하나도 비닐을 안 뜯었네요. 그리고 여기 또 창이 있고, 창은 또 햇빛이 잘 들어오네요. 이제 한층 더 올라가면 뭔가 다 심플하네요. 지금 지하 1층, 1층, 2층까지 구조가 다 동일해요. 방이 각각 4개씩 있는데, 제가 도면을 좀 보면 1호랑 2호 라인이 좀 크고, 그다음에 3호, 4호 라인이 방이 좀 작아요.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여기 있는 방 2개는 한 5.6평, 여기 있는 방 2개는 한 4.5평 정도 되겠네요. 게다가 여기 있는 방들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대리석 뷰잖아요. 이쪽 뷰가 어떨지는 일단 한번 봐야겠는데, 그러면 이쪽 방하고 이쪽 방하고 가격 차이는 좀 있겠죠. 한 10만 원 정도까지 차이 날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원룸이 여기까지 12개 있고, 한층 또 올라가 볼게요. 여기는 확실히 재활용을 하고 있네요. 여기가 주인 세대예요, 주인 세대. 근데 좀 구조가 특이한 게, 우리 도면을 보면 여기가 투룸, 그리고 여기가 원룸인데, 이 안쪽에서 이게 마치 방 하나 있는 것처럼 따로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3룸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만 투룸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 현황 보니까 402호는 없거든요. 401호만 지금 되어 있는데, 현재는 투룸이 아니라 3룸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3룸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투룸만 따로 사용한다라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넓은 거실이거든요. 이거는 낙찰을 받고 투룸 원룸으로 사용하시든 아니면 3룸으로 사용하시든 상관이 없죠. 만약에 분리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이 건물 전체가 어떻게 돼요? 원룸이 13개, 그리고 투룸 하나, 총 14개 호실이 되는 거죠. 총 4개 층이니까 굉장히 심플합니다. 한 층만 더 올라가면 이제 옥상이 있는 거죠. 아래는 3룸으로 가족 단위가 사니까 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짐들 많이 좀 쌓아놨어요. 뭐 서울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많이 없잖아요. 걸어서 지금 올라왔는데, 위에 주인 세대를 뺀다라고 하면 그래봤자 한 2계단 정도 올라오는 거니까 임차인이 그렇게 힘들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옥상에 올라왔고요. 굉장히 좀 아담하네요. 그쵸? 굉장히 아담하고, 어제 비가 와서 그런 건가? 어디서 물이 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딘가로 흘러가야 되는데 물량이 크진 않으니까 마를 수 있겠죠. 이거는 받으신 다음에 한번 공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많이 좀 벗겨지긴 했네요. 아마 처음에 받고 나서 한 번도 공사는 안 한 것 같아요. 중간에 땜칠 정도만 좀 하신 것 같고, 별도의 뭐 옥탑방이나 이런 게 있진 않네요. 그러니까 이 물건이 불법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제 다중주택이기 때문에 분명히 치사 시설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만 빼고 이 건축가에서 볼 만한 어떤 위법적인 요소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좋은 건가요? 글쎄요, 저는 단점이라고 봅니다. 왜일까요?
제 생각으로는 방 개수가 좀 적어지지 않나요? 맞아요. 그게 좀 아쉬워요. 이게 일반적인 서울에 있는 다중주택이라고 하면 아마 1층에 근린생활시설 깔고 한 2개 층 정도 더 올릴 수 있을 거예요. 2개 층 정도 더 올리면 이게 일조권 사선 제한 때문에 꺾어서 올라가긴 하는데 보통 뭘 많이 해요? 불법 증축을 많이 하죠. 그럼 2개 층이 올라가니까 방 8개는 더 뺄 수 있거든요. 방 하나당 50만 원씩만 잡아봐요. 월에 400만 원이고 연간이면 한 4,800만 원. 물론 이제 이행강제금 나올 수가 있어요. 이행강제금 빼더라도 연간 4천만 원 남는 거죠. 그럼 수익률이 어때요? 훨씬 더 좋아지죠. 그래서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는 조금 아쉽다인 거예요. 물론 제가 뭐 불법을 조장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뭐 위법 요소나 불법 요소가 좀 찝찝하다,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뭐 이런 거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수익률에 맞춰서 적절한 입찰가로 입찰을 하시면 되니까요. 그렇죠?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하실 수는 있겠죠. 그리고 아까 이쪽 뷰를 좀 보려고 했었는데 잠깐만 좀 볼게요. 그럼 카메라 한번 줘볼래요? 네, 이쪽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일부는 그래도 뷰가 트일 것 같은데 나머지 방들은 아예 벽뷰이네요. 그래서 이 집은 전체적으로 벽뷰일 것 같아요. 아쉽긴 하네요. 여기가 전체적으로는 빌라나 아니면 이런 다가구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 힐스테이트도 지주택으로 올라갔는데 주택이면은 안 좋은 거니까요. 그러면 잘 추진된 케이스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아마 이래저래 사건 사고가 좀 많았을 거예요. 아무튼 지주택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경매를 하세요. 전체적으로 외관은 다 살펴봤습니다. 낮 시간이라 임차인이 안 계실 수도 있는데 몇 군데 방만 좀 두드려 보고 우리가 구조를 볼 수 있으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 그냥 경매 때문에 몇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왔는데요. 보니까 이제 401호가 여기 402호랑 같이 방을 쓰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이렇게 방 구조는 따로 분위기에 있는 원룸이거든요. 그럼 투룸으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네. 혹시 사시는 데 막 불편하거나 그런 건 좀 없으셨어요? 그런 건 없는데. 누수나 이런 건 좀 없으시고요? 네, 그런 건 없었어요. 혹시 몇 분 거주하세요? 아이 하나랑 저희 부부가 학교도 가깝고 거리감도 괜찮고. 샤가 이러라고 해도 층수는 3층이라 아이도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불편한 건 없으시고 그냥 경매를 당해서 여러 가지 좀 속상하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다행히 또 이제 전입을 잘 하시고 대항력도 있으셔가지고 근저당 금액 자체가 크진 않더라고요. 다 받아가면서 전혀 무리는 없으실 것 같아요.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너무. 안녕하세요. 몇 가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원룸 하나에 50씩은 받죠. 대략 그 정도 선 크기는 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지하는 좀 덜 받죠. 조금 하는 거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40 정도의 대략 같고 아무래도 여기는 1.5룸 같은 건 없어요? 여기는 원룸이에요. 감사합니다. 인상이 좋아서 잘하겠다. 부동산에 들려서 시세까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렇게 큰 방이 있고 작은 방이 있잖아요. 큰 방은 보증금 500에 55에서 60까지도 가능할 것 같고요. 조금 작은 방은 500에 50 정도 세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하는 낮춰서 좀 보셔야 되는데 500에 40에서 45만 원 정도. 그리고 저희가 투룸을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전세 세팅은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월세로 세팅한다라고 하면 보증금 1000에 월세 100만 원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이러면 저희 총 보증금이 7,500만 원에 그리고 월세 770만 원까지 세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물건이랑 컨디션이 비슷한 거 한 2개 정도 지금 소개를 받았는데 하나는 한 18억 정도 합니다. 연식은 2015년으로 조금 더 오래된 건물이고 입지는 더 좋습니다. 왜냐면 신대방역에서 더 가깝기 때문에 이게 원룸 13개의 주인 세대가 하나가 있는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받은 게 이거는 입지가 조금 더 안 좋아요. 2018년도에 지어진 1년 더 새 건물이긴 한데 이건 19억 7,500입니다. 3룸 되어 있는 주인 세대 하나랑 원룸이 15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부동산에 들리면 이런 수익률표 받으셔가지고 비교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 물건의 가치가 얼마인지. 물론 토지당 가격도 있지만 실제로 원룸이든 투룸이든 3룸이든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수익률까지 계산을 해보신 다음에 내 물건의 가치가 어느 정도이겠다
라고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제가 예를 들어서 수익률까지 잠깐 계산해 좀 보면요. 저희가 15억에 낙찰 받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취등록세랑 기타 이전 비용이 한 6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15억 6천만 원이 필요하죠. 근데 낙찰가 80% 대출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한 12억 정도 나오겠네요. 투자금은 한 3억 6천 정도, 그리고 보증금은 7,500만 원이 회수되죠. 실제 나의 순투자금은 2억 8,500만 원입니다. 월세를 계산해 봐야 되는데 월세가 한 770만 원 정도 들어와요. 그리고 관리비는 또 별도거든요. 관리비는 8에서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대략 한 130만 원 정도 들어오겠죠. 그럼 전체 월세랑 관리비랑 합쳐서 900만 원. 그런데 이자가 나가잖아요. 이자 5%로 계산하면 한 500만 원 정도 나가고, 실제 발생하는 관리비가 뭐 50에서 60 정도 되거든요. 그럼 실제로 남는 돈은 한 340에서 350 정도 순수익이 남겠네요. 나쁘진 않죠. 물론 수익률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에 있는 다가구로 월세 뭐 350 정도 받으려고 하면 자기 순투자금은 1억 정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서울에 있는 건 좀 아쉬워요. 하지만 서울은 또 지가 상승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오늘 물건처럼 역에서 가까운 역세권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요즘 관심 있어 하는 단기 임대 플랫폼 33M2나 아니면 에어비앤비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제가 수업 시간에 이 33M2나 에어비앤비 얘기를 하니까 관심 있어 하시는 회원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다가구는 그래도 지방에 있는 거 하더라도 내 투자금이 한 1억 정도는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33M2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또 수익률을 맞출 수 있으니까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세 차익을 좀 해놓고 33M2로 현금 흐름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어서 제가 회원님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도 모든 노하우 방출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물건 정리를 해야죠. 강 PD님 오늘 물건 보니까 어땠어요? 제가 돈만 있으면 사고 싶습니다. 우리 강 PD님도 열심히 지금 편집 중에 있는데, 하다 보니까 경매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처음으로 또 입찰해 보려고 하는 거죠. 뭐 이런 다가구는 아직 아니더라도 빌라든 아파트든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 PD님의 성장기도 나중에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동네가 전체적으로 느낌이 어때요? 굉장히 쾌적한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봉천동도 그렇고 신림동도 그렇고, 물론 여기도 신림동이지만 신림역 인근이나 봉천역 인근 가면 조밀조밀하고 복잡하고 주차될 데도 없고 사람도 되게 많고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쾌적한 느낌이 있고, 신대방역에서 우리 물건까지 오는 길도 큰 도로, 큰 골목, 그래서 굉장히 쾌적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었어요. 이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성분들의 수요도 충분히 있을 만한 곳이고, 또 부동산 들려가서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공실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강남에 일자리가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산대요. 그래서 강남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앞에 또 큰 도로가 있잖아요. 여기서 구디까지 가는데 마을버스도 있고요. 사실 걸어서 가면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걸어가기에 나는 좀 힘들다라고 하면 자전거 타고 뭐 5분이면 갈 수 있는 위치, 일자리 접근성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하지만 단점이 있었죠. 다른 단점이 아니라 불법 위반 요소가 없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건축물 대장상에도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지도 않고요. 추후에 등재될 만한 위험 요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익률을 더 올릴 수도 있는데 건물을 그렇게 짓진 않아서. 하지만 마음 편하게 나는 좀 운영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합한 물건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경매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공부로 접근하시면 끝이 없습니다. 앉아서 공부하신다라고 해서 실력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야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초보여서 소액이어서 유튜브로만 정보만 얻고 이론 공부만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절대 결과가 나오진 않습니다. 경매는 하나하나 경험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내가 전문가만큼 몰라도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경매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시고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더 낙찰TV가 7월에도 개강을 합니다. 단순히 경매 이론 공부를 하시려고 하면 저희 쪽에 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시면, 내가 경매를 통해서 인생을 바꾸고 나의 어떤 어려운 상황들, 현실적인 문제들을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 더 낙찰TV로 오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될 때까지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요, 위에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더 낙찰TV의 류여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